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20년 전에 쫓아냈습니다. 외도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배신감의 빈털터리로 내보냈죠. 그런데 20년 후 경사가 아득한 산비탈에서 연탄을 배달하는 아내를 다시 만났습니다. 한평생 피아노만 치던 그 여자가요. 그녀는 어쩌다 산비탈에서 연탄 배달을 하게 된 걸까요? 과거 재벌집 아내였던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아침이었습니다. 산비탈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달빛 마을에 대형 현수막 하나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태평그룹 연탄 지원 시작. 동네 회관 앞에는 접이식 의자 몇 개와 따뜻한 차, 그리고 새 연탄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죠. 그 앞에 선 남자는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코트에 반듯한 구두, 동네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지만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태평그룹 회장 강현준,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한 명이자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현준은 회사를 세운 날부터 자선 사업을 꿈꿔왔지만 아버지 강병수의 반대에 번번이 마음속에만 접어두고 살았어요. 올해는 달랐습니다. 현준이 직접 밀어붙여 첫 자선 사업을 시작했고 달빛마을 어르신들에게 10년 연탄 무료 제공과 무상 집수리를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현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많이 추우셨죠? 앞으로는 연탄 끊기는 일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한 회장 말투가 아니었어요. 마치 동네 큰아들이 어르신들께 인사드리듯 담담하고 편안한 목소리였고 마을 사람들의 굳었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여기저기서 고맙다는 인사가 들려왔죠. 행사 막바지에 현주는 직원들을 막아서며 직접 연탄 한 장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댁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재벌이 직접 연탄을 나르네. 저런 사람도 있구나. 현주는 손에 묻은 연탄 가루를 털며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또 연탄 지고 올라가네. 아이고, 저 몸으로 어떻게 저러나 몰라. 남자들도 등 높이 정도만 지는데 저 여자는 2배로 쌓아서 진다니까. 현준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산비탈 길로 향했습니다. 호기심이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런 소문이 도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산비탈 중턱에서 한 여자가 연탄을 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기 몸보다 더 높이 연탄을 등에 쌓아 올린 채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올라가는 여자. 낡은 점퍼에 해진 장갑, 연탄재가 묻은 얼굴, 왜소한 체구가 연탄 무게에 휘청거렸지만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대단하네. 저 작은 몸으로. 감탄 반 안쓰러운 반이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행사장 현수막이 펄럭였어요. 여자가 무심코 고개를 돌려 현수막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평그룹. 그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여자의 걸음이 뚝 멈췄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숨이 꺾이듯 헉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게가 흔들렸습니다. 여자가 중심을 잃었고 등에 지고 있던 연탄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어요. 검은 연탄이 비탈길로 굴러내려갔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현주는 자기도 모르게 뛰어갔습니다. 비탈길을 올라 여자 앞에 멈춰 선 현준이 허리를 숙여 흩어진 연탄을 주우며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현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다친 데는 없으시고요.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현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20년의 세월이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볼이 야위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빗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 원망도 미움도 아닌 그저 슬픔만 가득했던 그 눈이었어요. 현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 현준의 전처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사라졌고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두 사람만이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 같았고 현준의 심장이 귀청을 때릴 듯 쿵쿵 울렸습니다. 여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이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고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끝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현준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현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이렇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엄마,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현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산비탈 위에서 청년 하나가 뛰어내려오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연탄이 왜 이래? 현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청년이 여자 앞에 멈춰 섰고 현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현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야, 이 얼굴은? 젊은 시절 자신의 사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눈매, 똑같이 오똑한 콧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까지 판박이었습니다. 현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말도 안 돼, 왜도 남의 아이잖아. 다른 남자 아이라며. 그런데 왜 저렇게 나를 닮은 거지? 청년이 현준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현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에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러세요? 현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일 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얼굴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여자가 청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호야, 가자, 지호. 현준의 귀에 그 이름이 박혔어요. 지호. 강지호. 설마. 현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왜 울어? 청년이 여자에게 물었지만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청년을 끌고 비탈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자니까? 어서. 현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20년 전 빗속으로 사라지던 여자의 뒷모습과 겹쳐졌고 현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한 게 아니라 뭔가 찜찜했어요. 머릿속에서 청년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도 남의 아이가 왜 나를 닮아? 현준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우연이야. 그냥 우연히 닮은 거야?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눈매, 콧날, 입꼬리,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부 닮아 있었거든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현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선 현준을 직원이 부축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현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멍한 눈으로 두 사람이 사라진 비탈길만 바라보았어요. 그때 옆에 있던 마을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저 여자 참 불쌍해. 혼자서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현준의 귀가 번쩍였어요. 혼자서요. 네, 남편도 없이 20년을 저 모양으로 살았어요. 연탄 나르고 청소하고 안 해본 일이 없대요. 현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재혼한 게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웠다는 말이었습니다. 현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외도남은? 그 남자는 어디 간 거야? 왜 혼자 키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외도에서 임신한 거라면 그 남자랑 살았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혼자? 왜 이렇게 힘들게? 현준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20년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친자 불일치 검사 결과, 익명으로 온 사진과 메시지, 아버지의 차가운 말투.
모든 게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그때 현준의 눈에 비탈길 위 작은 집이 들어왔어요. 허름한 지붕, 금간 벽. 여자와 청년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현준은 한참 동안 그 집을 바라보았어요. 저 아이가 정말 외도 남의 아이가 맞는 걸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박힌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현준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저 집에 사는 사람들 조사해줘, 조용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현준이 다시 비탈길을 올려다보았어요.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년 만에 본 얼굴, 그리고 자신을 꼭 닮은 청년의 얼굴. 현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거지?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현준은 코트깃을 세웠어요. 하지만 추위보다 더 싸늘한 불안이 가슴속에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눈앞에는 지호와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자신을 꼭 빼닮은 그 얼굴, 경계심 가득한 눈빛, 엄마를 지키려는 듯 앞을 막아선 모습. 현준은 몸을 뒤척이다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빛 마을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고 그 너머 산비탈 어딘가에 그 여자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외도 남의 아이라며 현준은 중얼거렸어요. 근데 왜 나를 닮은 거야? 2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준은 눈을 감았고 기억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20년 전 봄이었습니다. 병원 분만실 앞 복도에서 현준이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손에 땀이 흥건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0년을 기다렸어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 얼마나 속을 태웠는지 몰라요. 병원도 다녀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둘이 행복하면 된다고 서로를 위로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작년 겨울 수진이 조심스럽게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현준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두 손으로 수진의 얼굴을 감싸며 정말이야? 정말이냐? 고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수진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현준도 함께 울었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아이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나와서 현준을 불렀습니다. 아버님, 들어오세요. 아들입니다. 현준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분만실 안으로 들어가니 수진이 지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품에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어요. 여보, 와봐요. 우리 아들이에요. 현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감은 눈, 주먹만 한 손이 허공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우면서도 가장 무거운 무게였습니다. 현준의 품 안에서 아기가 작은 소리를 냈고 그 순간 현준은 세상 전부를 가진 것 같았어요. 고마워. 고마워, 수진아. 현준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이 지친 얼굴로 웃었어요. 이름 뭐라고 지을 거예요? 현준이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호, 강지호. 밝을지, 크고 크게 자라길.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호, 우리 지호. 병원에서 태어나던 날도 현준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기 침대를 직접 조립하고 기저귀도 갈아보고 밤마다 오는 아이를 안아 재우며 현준은 이게 행복이구나 생각했어요. 회사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오면 아이가 있었고 수진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현준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는데 우편함에 갈색 봉투가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이 없었어요. 이상하다 생각하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사진 몇 장과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현준은 무심코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있는 수진. 함께 웃고 있는 모습. 남자가 수진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현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를 펼쳤어요. 손글씨로 적힌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당신 아내가 오래전부터 외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현준의 눈앞이 하얘졌어요. 뭐야, 이게.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진을 다시 보았어요. 분명 수진이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지? 손을 잡고 있다고? 내 아이가 아니라고? 말도 안 돼. 현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데. 하지만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진 옆에 누워서도 사진 속 장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기를 바라보았어요. 내 아이가 아니라고? 이 아이가. 며칠 뒤 현주는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수진 몰래 아이의 머리카락을 채취해서 검사기관에 보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현주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어요. 친자 불일치. 현준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현주는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머릿속이 하였어요.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아기를 안고 들어왔어요. 여보, 지호 재웠어요. 밥 먹어요. 현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았어요. 여보,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사진들을 보았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현준이 낮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야? 여보, 이건 오해야. 난 정말 모르는 상황이야. 손을 잡고 있던데 현준이 사진을 집어던졌습니다. 수진의 발 앞에 사진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뭐야? 현준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친자 불일치. 이게 뭐냐고.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현준 씨, 이건 말도 안 돼. 지호는 분명히 당신 아이야. 결과지가 거짓말을 해. 현준이 소리쳤습니다. 1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낸 적 없는 고함이었어요. 10년을 기다렸어. 10년 동안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위로하고 살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야. 현준 씨, 내 말 좀 들어봐. 수진이 아기를 안은 채 현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호는 당신 아이야. 난 외도 한 적 없어. 이 사진은 뭔가 잘못된 거야? 됐어. 현준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다 말해주잖아. 더 들을 것도 없어. 그때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아버지 강병수가 서 있었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저 남자 내 대학 동창이라며? 결혼 전부터 만나왔다면서 병수가 사진 한 장을 더 던졌어요. 수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버님, 이건 정말 오해예요. 이 사람은 그냥 친구고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연이야? 병수가 비웃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더러운 피는 필요 없어. 당장 그 아이 데리고 나가? 아버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지호는 정말 현준 씨 아이예요. 닥쳐. 병수가 호통쳤어요. 아기가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준 씨, 나 좀 봐요. 제발. 수진이 애원했지만 현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나가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품에 안긴 아기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현준 씨, 후회할 거야. 나중에 진실 알면 분명 후회할 거야의 현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서재를 나갔어요. 얼마 후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현준은 창문 너머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수진이 아기를 품에 안고 빗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보따리, 다른 손에는 낡은 빨간 상자를 꼭 쥐고 있었어요. 현준의 눈이 그 상자에 멈췄습니다. 저건 낡은 상자였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늘 곁에 두시던 상자.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하셨고 뭐가 들었냐고 물어봐도 웃기만 하시던 그 상자였습니다. 저걸 왜 수진이 들고 있지? 의문이 스쳤지만 현준은 곧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배신한 여자가 뭘 들고 가든 상관없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낡은 빨간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20년 뒤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도. 수진이 한 번 뒤를 돌아보았어요. 현준과 눈이 마주쳤어요. 입술이 움직였지만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결국 눈물을 닦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현준은 그날 이후 수진을 찾지 않았어요. 배신한 여자를 왜 찾아? 현준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20년을 살았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현준은 호텔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도 확인했으니까요. 수진이 배신한 거라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믿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현준의 눈앞에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꼭 빼닮은 얼굴,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콧날, 똑같은 입꼬리. 외도 남의 아이가 왜 나를 닮지? 현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그날 밤 수진이 뭐라고 했지? 내 말 좀 들어봐요. 지호는 당신 아이야. 나중에 진실 알면 후회할 거야. 현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나는 왜 안 들었지?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 의심, 그리고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무언가. 현준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그 조사 결과 나오면 바로 보고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현준이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빛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 어딘가에 수진과 청년이 있었어요. 현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대답은 없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만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준은 밤새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였고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박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현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바로 와. 30분 뒤 박 실장이 호텔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현준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말해봐. 박 실장이 서류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 여성 이름은 이수진. 20년 전 회장님과 이혼한 전 사모님이 맞습니다. 현준의 눈이 흔들렸어요. 알고 있었지만 직접 확인하니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청년은 강지호. 올해 20살입니다. 현준의 손이 떨렸어요. 강지호라고? 네, 호적상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 이수진 혼자 키웠습니다. 현준이 이를 악물었어요. 그 외도남은? 그 남자는 어디 갔어? 박 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조사해도 그런 남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전 사모님은 이혼 후 단 한 번도 다른 남자와 함께 산 적이 없습니다. 현준의 눈이 커졌어요. 20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재혼은커녕 연애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현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외도 남의 아이를 가지고 나갔으면 그 남자랑 살았어야 정상이잖아.
그런데 왜 혼자야? 왜 20년을 혼자 살아? 박 실장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전 사모님이 병을 앓고 계십니다. 정확한 병명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현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병? 무슨 병? 몸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런데도 일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연탄 배달, 청소, 식당 설거지. 하루에 서너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 몸으로 연탄을 지고 비탈길을 올라갔던 거야. 어제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몸보다 높이 연탄을 쌓아 올린 채 이를 악물고 올라가던 모습. 왜소한 체구가 휘청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모습. 현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마을에 박영숙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달빛 마을 이장이자 실세인데 이 사람이 20년 동안 전 사모님을 돌봐왔습니다. 현준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돌봐왔다고? 네, 이상한 건 이 사람이 전 사모님을 숨기듯 보호해왔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의 눈을 피하듯이요. 현준의 눈이 번뜩였어요. 누구 눈을 피해? 그건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준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빛 마을에 산비탈이 보였습니다. 직접 가봐야겠어? 네. 지금 당장 가자. 현준이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1시간 뒤 현준은 달빛 마을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눈으로 마을을 바라보았어요. 낡은 집들, 갈라진 담벼락, 연탄재가 쌓인 골목. 이런 곳에서 20년을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준이 산비탈을 올라갔어요. 어제 수진과 청년이 사라진 그 길이었습니다. 가파른 길을 오르는데 숨이 찼어요. 이 길을 연탄을 지고 올라갔다고? 비탈길 끝에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허름한 지붕, 금간 벽,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현준은 그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나왔어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현준을 보자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준을 바라보는 눈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현준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당신 몸이 안 좋다면서 수진의 눈이 흔들렸어요. 누가 그래요? 박 실장이 조사했어.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관없어요. 내 일이니까 신경 끄세요. 당신. 현준이 수진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그 순간 수진이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몸이 앞으로 꺾이며 무릎이 꿇렸어요. 현준이 황급히 수진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수진이 현준의 손을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때 뒤에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손 치워요. 지호였어요. 산비탈을 뛰어 올라온 지호가 현준 앞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거예요? 현준이 지호를 바라보았어요. 어제보다 더 또렷하게 청년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과 판박이인 얼굴. 나는. 현준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호가 수진을 부축하며 현준을 노려보았습니다.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세요.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요. 지호가 수진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문이 닫혔고 현준은 그 자리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현준의 눈에 허름한 집이 들어왔어요. 갈라진 벽, 녹슨 대문, 낡은 지붕. 이런 곳에서 20년을 살았다.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병든 몸으로 연탄을 나르면서. 현준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당신이 그 강현준이라는 인간이야. 현준이 돌아보았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통통한 체격의 억센 인상,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누구십니까? 나,
박영숙이야. 이 마을 이장이고 수진이를 20년 동안 챙긴 사람이야. 현준의 눈이 커졌어요. 당신이 영숙 씨. 그래. 그리고 당신이 수진이를 이 꼴로 만든 나쁜 놈이지. 영숙이 현준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눈빛이 불을 뿜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아이 키우랴, 돈 벌러 숨기랴. 그래도 한 번도 원망 안 했어. 오히려 당신 걱정했다고. 현준이 할 말을 잃었어요. 영숙이 비웃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와서 나타났어. 뭐 하러? 또 상처 주려고. 그게 아니라 뭐야? 영숙이 현준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콕콕 찔렀어요. 저 여자 다시 건드리면 나한테 찍힌 줄 알아? 알았어. 영숙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현준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영숙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오히려 당신 걱정했다고 영숙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현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20년 동안 원망 한 번 안 했다고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배신한 여자라고 믿었어요. 외도에서 남의 아이를 낳은 여자라고. 그래서 찾지 않았고, 그래서 20년을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준의 눈앞에 수진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휘청거리며 기침하던 모습. 그러면서도 자신의 손을 뿌리치던 모습. 현준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거지?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현준의 뺨을 스쳤습니다. 현준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박 실장. 네, 회장님. 20년 전 유전자 검사, 그거 다시 조사할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주변도 뭔 일이 있었는지.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현준이 다시 수진의 집을 바라보았어요. 대문 안쪽에서 지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해, 제발. 괜찮아. 약 먹으면 돼. 현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뭔가 잘못됐어. 현준이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부터 뭔가 잘못됐어. 그날 밤이었습니다. 현준은 호텔방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수진의 창백한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전 사모님 상태가 심각합니다. 현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 오늘 저녁에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마을 보건소에 계신데 시설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된 치료가 어렵습니다. 현준이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지금 바로 가. 차가 달빛 마을로 향했습니다. 밤길을 달리는 동안 현준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한 거지? 배신한 여자잖아. 외도한 여자잖아.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지? 보건소에 도착했습니다. 허름한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수진이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옆에 지호가 앉아 수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현준이 다가갔습니다. 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현준을 보자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왜 왔어요? 상태가 어때? 당신이 왜 궁금한데요? 지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현준 앞을 막아섰습니다. 우리한테 신경 꺼요. 20년 동안 없던 사람이 갑자기 왜 나타나서 지랄이에요. 현준이 이를 악물었어요. 나도 할 말 있어? 할 말이요? 지호가 비웃었습니다. 2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연탄 나르고, 청소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병든 몸으로 나 키우느라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당신은 뭐 했어요? 큰 회사 회장님이시라며 돈 펑펑 쓰면서 좋은 데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동안 현준이 입을 열려는데 지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꺼져요. 이제 와서 동정 따위 필요 없어요. 동정이 아니야. 그럼 뭔데요?
현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서. 내가 내 아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지호가 코웃음 쳤습니다. 말 못하죠? 당연하지. 할 말이 없으니까. 지호가 돌아서서 수진 옆에 다시 앉았어요. 그냥 가세요. 우리 엄마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고요. 현주는 그 자리에 서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갈라진 입술, 가늘게 떨리는 눈꺼풀. 20년 전 자신이 내쫓은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 눈을 떴습니다. 지호야. 엄마, 괜찮아. 수진이 힘겹게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현준을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왜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간신히 떨렸습니다. 여기 올 필요 없어요. 가세요. 당신 상태가. 상관없어요.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잘 살았어요. 앞으로도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끄세요. 현준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치료받아야 해. 이 보건소로는 안 돼. 내가 좋은 병원으로. 필요 없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한테 받을 거 없어요? 20년 전에도 안 받았고 지금도 안 받아요. 현준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호가 현준을 노려보았습니다. 들었죠? 엄마가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가세요. 현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했어요. 몸이 앞으로 꺾이더니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지호가 소리쳤어요. 수진의 몸이 축 늘어졌고 눈이 감겼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지호가 의사를 불렀어요. 보건소 의사가 달려왔지만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여기서는 한계가 있어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현준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박 실장. 네, 회장님. 지금 바로 한강병원 VIP 병동 준비해. 네, 지금 당장요. 당장이야. 지금 바로. 현준이 전화를 끊었어요. 지호가 현준을 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살리는 거야. 현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지금 이 보건소로는 안 돼. 서울로 옮겨야 해. 지호가 현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필요 없다니까요. 엄마가 싫잖아요. 그래서 죽게 놔두라고. 현준이 소리쳤어요. 지금 상태 봐. 피를 토했어. 제대로 된 치료 안 받으면 죽어. 그래도 괜찮아. 지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건데요? 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20년 동안 없던 사람이 왜 갑자기. 현준이 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엄마 살리는 게 먼저야. 지호가 현준을 올려다보았어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 뒤 헬기가 달빛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들것에 실려 헬기에 올랐어요. 지호가 옆에 탔고 현준도 함께 올랐습니다. 헬기가 떠올랐어요. 달빛 마을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현준은 들것에 누운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창백한 얼굴, 가늘게 떨리는 눈꺼풀. 현준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 현준이 중얼거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된 거야? 지호가 수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현준이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꼭 빼닮은 청년, 엄마를 지키려는 눈빛. 저게 정말 외도 남의 아이인가? 현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먼저 수진을 살려야 했습니다. 진실은 그 다음이었어요. 한강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수진을 급하게 응급실로 옮겼어요.
현준과 지호는 수술실 앞에 섰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현준이 벽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호는 수술실 문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공기가 흘렀지만 지금은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저 수진이 깨어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현준이 지호를 바라보았어요. 20년 동안 없던 사람이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는 건데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현준이 잠시 침묵했어요. 솔직히 나도 몰라.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 현준이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저렇게 쓰러지는 거 보고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어. 지호가 입을 다물었어요. 현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도 다시 확인하고 있어. 내가 알고 있던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지호가 현준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현준이 지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엄마가 정말 나를 배신했는지, 그게 진짜인지 확인하고 있어. 지호의 눈이 커졌어요. 배신. 엄마가 뭘 배신해요? 현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술실 문만 바라보았어요. 지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는 배신 같은 거 안 해요? 내가 장담해요. 현준이 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수술실에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고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어요.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앞복도는 고요했어요. 현준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고 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고 현준과 지호가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어요.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현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을 짚으며 간신히 버텼습니다. 지호가 물었어요. 엄마, 괜찮은 거예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셨더군요. 당분간 입원하시면서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현준이 말했어요. 최고의 의료진으로 붙여주세요. 비용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호가 현준을 흘겨보았어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이 VIP 병동으로 옮겨졌어요. 넓은 1인실에 최신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었고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아직 깨어나지 않았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숨소리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호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준은 병실 구석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지호가 수진의 손등에 이마를 댔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준이 조용히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달빛 마을에서도 같은 달을 보고 있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 비서실이었습니다. 회장님, 내일 이사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셔야 하는데요. 취소해. 네. 당분간 회사는 부회장한테 맡겨. 나는 개인 사정으로 자리 비운다고 해, 회장님. 그게 무슨... 현준이 전화를 끊었어요. 회사,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현준이 다시 병실로 들어갔어요. 지호가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은 채로요. 지친 얼굴이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잤을 거라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현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소파에서 담요를 가져와 지호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지호가 움찔했지만 깨지는 않았어요. 현준이 침대 반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2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깊어진 주름, 야윈 볼, 갈라진 입술.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이렇게 됐을까? 현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때 수진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지호야. 잠꼬대였어요. 꿈속에서도 아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디야? 수진이 두리번거렸습니다. 낯선 천장, 깨끗한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 엄마, 지호가 수진에게 달려들었어요. 깨어났구나. 괜찮아. 수진이 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왜 여기 있어? 여긴 어디야? 서울이야, 엄마. 큰 병원. 서울,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병실 구석에 서 있는 현준을 발견했습니다. 왜 당신이 여기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굳었어요. 현준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상태가 심각해서 서울로 옮겼어. 여기서 치료받아야 해. 누가 그래 달랬어요? 수진이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지호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엄마, 누워있어. 아직 못 일어나? 나갈 거야. 여기 있기 싫어. 수진이 이불을 걷어차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결국 다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현준이 말했어요. 퇴원은 안 돼.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입원하라고 했어. 당신이 뭔데 내 일에 참견이야. 수진의 눈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20년 동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 하자는 거예요? 돈 있다고 다야? 내가 당신 돈 받을 것 같아요. 현준이 입을 열려는데 지호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지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일단 치료부터 받아.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고. 수진이 지호를 바라보았어요. 지호야, 너까지 왜 이래? 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피 토하는 거 봤어.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 때문에 빚지기 싫어. 특히 저 사람한테는 빚이 아니야. 현준이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수진이 현준을 노려보았어요. 해야 할 일? 20년 전에 할 일이었죠. 이제 와서 무슨 해야 할 일이에요? 현준이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나가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현준은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버려두고 이제 와서 도와주겠다니. 누가 봐도 뻔뻔한 짓이었어요. 그래도 현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날부터 현준은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병실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복도에서 지켰습니다. 수진이 밥을 먹는지, 약을 먹는지, 상태가 어떤지 간호사에게 물어보았어요. 회사에서는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계약 건이 급합니다. 회장님, 이사회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회장님, 해외 출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준은 전부 부회장에게 넘겼어요. 당분간 나 없이 처리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회사 창립 이후 현준이 이렇게 긴 시간 자리를 비운 적은 없었어요. 4일이 지났습니다. 지호가 복도로 나왔어요. 현준이 벤치에 앉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처음엔 무시하고 지나가려다 멈춰 섰어요. 아직도 있어요. 현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상태 어때? 지호가 잠시 현준을 바라보았어요. 차가운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 현준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지호가 현준 옆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지호가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해요. 20년 동안 없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러는 건데요? 현준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나도 몰라. 또 그 말이에요.
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준이 말을 이었어요. 근데 하나는 확실해. 뭔데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 지호가 현준을 바라보았어요. 현준이 지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20년 전에 난 확인도 안 하고 믿어버렸어. 누가 보여주는 대로 믿고 엄마를 내쫓았어. 그게 맞는 건지 아닌지 확인할 용기도 없었어. 지호의 눈이 흔들렸어요. 근데 이번엔 다를 거야. 진실이 뭔지 끝까지 확인할 거야.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책임질 거야. 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준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한테도 전해줘. 이번엔 도망치지 않는다고. 지호가 한참 현준을 바라보았어요. 분노도 원망도 경계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호가 돌아서서 병실로 들어갔어요. 현준은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박 실장에게 전화했어요.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 거의 다 됐습니다. 내일쯤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어. 현준이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현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현준은 병원 근처 호텔 스위트룸에서 박 실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저기 어딘가에 누워 있겠지? 현준은 그 생각을 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 실장이 들어왔어요.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안작 현준이 소파를 가리켰고 박 실장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결과 나왔어. 네, 그런데 회장님. 박 실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뭔데? 말해봐. 박 실장이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여러 장의 문서와 사진이 나왔습니다. 20년 전 유전자 검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박 실장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당시 검사를 진행한 기관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뭐가? 그 검사기관이 검사 후 한 달 만에 폐업했습니다. 현준의 눈이 커졌어요. 폐업. 네. 그리고 폐업 직전에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현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보낸 건데? 박 실장이 현준을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무거웠어요. 태평그룹 명의입니다. 정확히는 회장님 아버지. 강병수 명예회장님 직속 비자금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현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박 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검사기관 대표를 찾아냈습니다. 지금은 해외에 살고 있는데 접촉해봤어요. 뭐래? 처음엔 입을 다물었는데 돈을 좀 주니까 털어놓더군요. 박 실장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떨리는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위에서 압력이 왔어요. 결과를 바꾸라고. 친자 일치를 불일치로 바꾸라고. 거절하려 했는데 돈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협박도 있었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현준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커피가 쏟아졌지만 현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작이었어? 현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전 그 검사 결과가 조작이었다고?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본 결과는 친자 일치였습니다. 지호는 회장님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현준의 눈앞이 하얘졌어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20년 전 장면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친자 불일치. 그 결과지를 보고 얼마나 충격받았던가. 누구 아이야? 누구 아이냐고 수진에게 소리쳤던 자신의 목소리. 나가. 나가라고 수진을 내쫓았던 자신의 모습. 여보, 정말 아니에요?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지호는 당신 아이가 맞아요. 제발 빗속으로 사라지며 수진이 했던 말. 현준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 아들이었어. 현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지호가 내 아들이었어? 처음부터. 네, 회장님. 현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내쫓은 거야? 내 손으로. 현준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그 사진은? 수진이 다른 남자랑 찍힌 그 사진은? 박 실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것도 조사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이수진 씨의 대학 동창이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친구 사이였어요. 우연히 길에서 만나 차나 마신 게 전부입니다. 그럼 손을 잡고 있던 건? 합성입니다. 원본 사진을 찾았습니다. 손은 잡고 있지 않았어요. 누군가 사진을 조작해서 손을 잡은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현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박 실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눈치였어요. 말해. 현준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누가 한 거냐고. 박 실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지시가 명예회장님 쪽에서 나왔습니다. 현준이 얼어붙었어요. 아버지가? 내 유전자 검사 조작, 사진 합성, 익명 편지 발송. 전부 명예회장님이 지시하셨습니다. 현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그건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뭔데? 명예회장님이 이수진 씨를 그토록 싫어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준이 박 실장을 바라보았어요. 돌아가신 어머님. 그러니까 선대 사모님께서 생전에 이수진 씨와 굉장히 친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네. 그리고 이수진 씨가 쫓겨나시던 날 들고 나간 빨간 상자. 그게 선대 사모님 물건이었습니다. 현준의 눈이 커졌어요. 그날 창밖으로 보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빗속을 걸어가는 수진. 한 손에 아기, 한 손에 빨간 상자. 저건 돌아가신 어머니가 항상 들고 계시던 상자인데. 저걸 왜 수진이 들고 있지? 그때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그냥 넘겼어요. 배신한 여자가 뭘 들고 가든 상관없다고. 박 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추측입니다만 그 상자 안에 명예회장님이 감추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데?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명예회장님이 그 상자를 찾으려고 오랫동안 애쓰셨다는 정황은 확인했습니다. 현준이 이를 악물었어요. 아버지가 수진을 쫓아낸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준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어요. 그때 박 실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지금요. 박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야? 명예회장님 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병원에 계시다는 걸 알아챈 것 같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이수진 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명예회장님 쪽 사람들입니다. 현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아버지가 수진한테 접근하려는 거야? 아마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뭔데? 달빛 마을에 사람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수진 씨 집을 뒤지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준의 눈이 번뜩였어요. 빨간 상자를 찾는 거야? 그럴 겁니다. 현준이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병원 경호 강화해. 수진이랑 지호 근처에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움직임 계속 추적해. 뭘 하는지 전부 보고해. 네, 회장님. 현준이 문을 열다가 멈췄어요. 박 실장을 돌아보았습니다. 20년이야. 네. 20년 동안 난 피해자인 줄 알았어. 배신당한 남자인 줄 알았어. 그런데 진짜 피해자는 따로 있었어. 현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가 20년 동안 얼마나 억울했을까? 지호가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한 짓이야.
내 아버지가 내 가족을 파괴한 거야. 현준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끝까지 파헤칠 거야. 아버지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 빨간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전부 다. 현준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현준이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현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신 겁니까?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현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오면 현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현준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유전자 검사를 조작했다. 사진도 합성했다. 수진을 쫓아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다. 왜?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병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수진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20년 동안 억울하게 살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전부 내 아버지가 꾸민 일이었다고. 현준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준을 보자 눈빛이 흔들렸어요. 왜 또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밀어내려는 듯했지만 어딘가 힘이 없었어요. 지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운 모양이었어요. 현준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할 말이 있어.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준을 바라보지 않으려는 듯 창밖으로 시선을 피했어요. 현준이 수진 앞에 섰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뭐 하는 거예요? 수진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준을 밀어내려다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현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우수진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부 알았어.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전자 검사가 조작됐다는 것도, 사진이 합성됐다는 것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지호는 내 아들이야. 처음부터 내 아들이었어. 현준이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걸 모르고 당신을 내쫓았어. 내 손으로 내 아내와 내 아들을 내쫓은 거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참는 것 같았어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한 짓이야. 현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아버지가 전부 조작한 거야? 유전자 검사도, 사진도, 익명 편지도. 전부 아버지가 꾸민 일이었어. 수진의 어깨가 떨렸어요.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알고 있었어요. 현준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뭘?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도 알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거. 현준의 눈이 커졌어요.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알려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네, 어머님이 저한테 빨간 상자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안에 아버지의 비밀이 있다고. 언젠가 이걸로 현준 씨를 지켜달라고. 현준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아내도 버린 사람이 아들도 버릴 수 있다고. 그때가 오면 이걸로 현준 씨를 지켜달라고. 수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지켰어요. 힘들어도 숨어 살아도 이것만은 놓지 않았어요. 어머님 부탁이니까. 그리고 언젠가 당신한테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현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수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어머님 한도 풀어드리고 싶었어요. 평생 참고만 사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현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어? 수진이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대답하기 힘든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현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수진아, 그 상자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젖은 눈이었지만 어딘가 단단했어요. 시아버지의 비밀이요. 뭐? 어머님이 평생 감추고 사셨던 거예요. 시아버지가 오랫동안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증거. 현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외도를 했다고? 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이요. 현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은 알고도 참으셨어요. 가문을 위해, 당신을 위해. 하지만 증거는 모아두셨죠. 언젠가 현준 씨를 지킬 날이 올 거라고. 그 증거가 그 상자 안에 있는 거야? 네, 현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당신을 쫓아낸 거야? 어머니가 당신한테 그 상자를 줬으니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를 없애면 상자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현준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당신을 찾은 거야? 상자를 찾으려고. 수진이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영숙 언니가 숨겨줘서 여기까지 버틴 거예요. 영숙 씨, 달빛마을 이장님. 현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수진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마지막까지 저 걱정하시면서, 당신 걱정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현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현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이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빼려다가 멈춘 것 같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한 짓이지만 막지 못한 건 나야. 확인도 안 하고 믿어버린 것도 나야. 당신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수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밀어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보이기 싫은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뭐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알아. 현준이 수진의 손을 이마에 가져다 댔어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수진의 어깨가 떨렸어요. 참고 있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알아요. 수진이 흐느꼈어요. 당신 잘못만은 아닌 거, 시아버지가 꾸민 일인 거, 당신도 속은 거라는 거. 수진이 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현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워하려고 했어요. 20년 동안 당신을 미워하면 좀 덜 힘들 것 같았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안 됐어요. 미워지지가 않았어요. 수진아. 현준이 수진을 끌어안았어요. 수진이 현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울음이었어요. 억울함, 분노, 서러움, 외로움, 그리고 놓지 못했던 마음까지 전부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준도 함께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상자는 영숙 언니한테 맡겨뒀어요. 제가 죽으면 세상에 공개하라고. 현준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져올게. 그 상자. 왜요? 현준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아버지한테 보여줄 거야? 이제 끝났다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수진이 현준을 바라보았어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현준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 전에 못 지켜줬어. 그때는 비겁했어. 하지만 이번엔 달라. 끝까지 갈 거야. 어머니 한도 풀어드리고 당신과 지호한테 한 짓도 반드시 책임지게 할 거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현준 씨의 수진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현준이 수진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기다려. 내가 다 정리할게. 현준이 일어섰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호가 서 있었어요. 현준과 수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수진의 눈물 자국, 현준의 젖은 눈. 무슨 일이야? 지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현준이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한테도 할 말이 있어? 뭔데요? 현준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너, 내 아들이야. 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유전자 검사가 조작됐어. 20년 전에 누군가 결과를 바꿔치기 한 거야. 원래 결과는 친자 일치야. 넌 처음부터 내 아들이었어. 지호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실이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지호야, 현준 씨 말이 맞아. 네, 내 아빠 맞아. 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 잠깐. 그럼 20년 동안 우리가 고생한 게?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산 게, 내가 아버지 없이 자란 게 전부 거짓말 때문이었다고요? 현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지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20년이에요. 20년. 지호가 소리쳤어요. 엄마가 연탄지고 비탈길 올라갈 때 어디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 없다고 놀림받을 때 어디 있었어요? 지호야, 수진이 지호를 잡으려 했지만 지호가 손을 뿌리쳤어요. 난 못 믿어요.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 그게 말이 돼요? 지호가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지호야. 수진이 소리쳤지만 지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준이 말했습니다. 내가 갈게. 현준이 지호를 따라 병실을 나갔어요. 복도 끝에서 지호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현준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지호야. 오지 마세요. 지호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현준이 멈춰 섰습니다. 지호가 벽에 주먹을 내리쳤어요. 왜 이제 와서 이래요? 왜? 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0년 동안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엄마한테 물어보면 말 안 해줬어요. 나쁜 사람이냐고 물으면 아니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더 궁금했어요.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지호가 돌아섰어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아버지래요. 조작 때문에 그랬대요. 그럼 저한테 어쩌라는 거예요? 현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 없어. 그럼 뭘 원하는 건데요? 지호가 소리쳤습니다. 현준이 지호를 바라보았어요. 기회. 뭐요? 기회를 달라는 거야? 아버지로서 인정받을 자격은 없어. 20년 동안 없었으니까.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뭔가 하고 싶어. 지호의 눈이 흔들렸어요. 현준이 말했습니다. 너와 엄마를 지키고 싶어. 더 이상 힘들게 살지 않게 해주고 싶어. 현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꾸민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내 아버지한테. 지호가 눈물을 닦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믿어볼게요. 한 번만. 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현준이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돌아가자. 걱정하실 테니까.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병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현준은 태평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이사진 전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가 뭡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현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현준이 손짓하자 직원이 스크린을 내렸어요.
프로젝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강병수가 들어왔습니다. 8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명예회장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한 거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이사회냐? 병수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어요. 현준이 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앉으셨으니 시작하겠습니다. 현준이 리모컨을 눌렀어요. 스크린에 사진이 떴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사진 속에는 병수가 낯선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 누가 봐도 부부처럼 보였어요. 이게 뭡니까? 한 이사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병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현준이 다음 사진을 넘겼어요. 해외 송금 기록이 떴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계좌로 거액이 송금된 내역이었어요. 이건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한 여자에게 보낸 돈입니다. 현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리고 이건 현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출생 신고서가 떴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버지의 혼외자입니다. 현재 40대 중반이고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병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병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현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현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병수가 이를 악물었지만 주변 시선을 의식해 다시 앉았습니다. 현준이 이사들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명예회장님은 세상에서 뭐라고 불리십니까? 한 이사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애처가로 유명하시죠? 돌아가신 사모님만 바라보셨다고. 현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평생 어머니만 사랑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현준이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수십 년 동안 외도를 하셨고 다른 여자한테 아이까지 낳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앞에서는 애처가 행세를 하셨어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이사들의 표정이 충격과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현준이 말을 이었어요. 20년 전 아버지는 제 아내를 쫓아내셨습니다. 우병수의 눈이 커졌어요. 유전자 검사를 조작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아니라고. 사진도 합성하셨어요. 제 아내가 외도했다고 저한테 믿게 만드셨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병수에게 쏠렸어요. 왜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현준이 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아내에게 이 증거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비밀이 세상에 나갈까봐 제 아내를 쫓아내신 겁니다. 제 아들까지 함께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말도 안 돼, 설마.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병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이건 다 조작이야. 저 자식이 날 몰아내려고 꾸민 거라고. 병수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현준이 서류 뭉치를 이사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전부 원본 증거입니다. 호텔 영수증, 송금 기록, 출생 신고서, 유전자 검사 조작 증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 이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명예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병수가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어요. 현준이 말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하나입니다. 명예회장직 박탈입니다. 현준이 이사들을 바라보았어요. 찬성하시는 분은 손 들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손이 올라갔어요. 결국 만장일치였습니다. 병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너희들이 감히. 병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경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명예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병수가 경비원들을 뿌리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현준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어요. 애처가 강병수 전 명예회장, 수십 년 외도 밝혀져 태평그룹 창업주, 혼외자까지 있었다. 평생 아내만 바라본 남자. 알고 보니 위선이었다. 인터넷에서도 난리였어요. 저렇게 점잖아 보이는 사람이 대처가로 유명했는데 다 연기였네. 불쌍한 건 돌아가신 사모님이지 사람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욕설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수십 년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현주는 그 기사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관심 없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거든요. 현주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끝났어. 남은 건 수진이와 지호뿐이야. 병실 문 앞에서 현준이 멈췄어요. 문틈으로 수진과 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난 거야? 응, 수진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이제 우리 편하게 살 수 있겠다. 현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과 지호가 현준을 바라보았어요. 다 끝났어. 현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호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현준이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이제 우리만 남았어. 현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행복하게만 살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호가 현준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지호가 처음으로 현준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현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고마워, 지호야. 세 사람이 한데 모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새가 울었어요. 그 후로 강병수라는 이름은 다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입에서도 세상 어디에서도 존재 자체가 지워진 것처럼. 일주일 뒤였습니다. 수진이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병원 로비에 현준과 지호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휠체어에서 일어섰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지호가 수진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 천천히. 괜찮아. 이 정도는 혼자 걸을 수 있어. 수진이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현준이 다가왔습니다. 가기 전에 들를 데가 있어. 수진이 현준을 바라보았어요. 어디요? 어머니 산소. 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현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같이 가자.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산 아래 작은 묘지에 멈췄어요. 세 사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산자락에 진달래가 피어 있었습니다. 현준이 앞서 걸었어요. 수진과 지호가 뒤를 따랐습니다. 잘 정돈된 묘 앞에 섰어요. 비석에 김정숙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준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20년이나 늦었어요. 현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가 수진이한테 맡기신 거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도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는지도. 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야 수진이랑 지호 찾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지켜주신 거예요? 수진이 현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잘 지켜왔어요. 어머님이 주신 거 끝까지 지켰어요. 수진이 묘비를 어루만졌어요. 어머님 이제 풀렸어요. 편히 쉬세요. 지호가 두 사람 옆에 섰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뭉클했어요. 할머니. 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처음 뵙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덕분에 엄마랑 아버지 다시 만났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진달래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듯 따뜻한 바람이 세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현준이 일어섰습니다. 자주 올게요, 어머니. 수진이랑 지호랑 셋이서 현준이 묘비를 한 번 더 어루만졌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게요. 어머니가 바라던 대로. 세 사람이 묘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봄햇살이 묘비 위에 따사롭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차가 다시 달렸습니다. 서울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조용한 동네에 도착했어요. 나무들이 많고 공기가 맑은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지호가 창밖을 내다보며 물었어요. 현준이 차를 세웠습니다. 세 사람이 차에서 내렸어요. 여러 전원주택 사이에 예쁜 집이 보였습니다. 아담한 마당에 꽃들이 피어 있었고 따뜻한 느낌의 벽돌집이었어요. 크지는 않지만 정갈하고 포근한 분위기였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현준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집이야. 뭐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준이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더 이상 그 비탈길 올라가면서 살지 않아도 돼. 여기서 셋이 같이 살자.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바닥 현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20년 동안 고생시킨 거 이걸로 다 갚을 수는 없어.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해.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지호가 현준을 바라보았어요. 현준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여기서 같이 살자. 지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세 사람이 집 앞에 섰습니다. 현준이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졌습니다. 깨끗한 가구들, 넓은 부엌, 아늑한 방들. 수진이 두리번거리며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이게 정말 우리 집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준이 웃었어요. 응, 우리 집이야. 수진이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 작은 마당과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수진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고마워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현준이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고마워하지 마.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현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뭔데요? 현준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현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에 못 지켜줬어. 비겁하게 도망쳤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남은 인생 전부 당신과 지호한테 쓰고 싶어. 현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늦은 거 알아. 뻔뻔한 거 알아? 그래도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다시 가족이 되면 안 될까?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20년 동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이 말 기다렸어요. 현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수진이 현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다시 시작해요. 우리. 현준이 수진을 끌어안았어요. 수진이 현준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떨렸어요. 20년의 세월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호가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지호가 작게 웃었어요. 아, 진짜의 지호가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현준과 수진이 지호를 바라보았어요. 지호야, 수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와. 지호가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현준이 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안해. 현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동안 곁에 없어서 미안해. 아버지 노릇 못해서 미안해. 지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이제라도 하면 되죠? 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현준이 지호를 끌어안았어요. 수진이 두 사람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데 엉켜 울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세월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랐습니다. 남은 시간은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해 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작은 집에서 세 사람이 살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수진이 밥을 차렸고 현준과 지호가 나란히 앉아 먹었습니다. 저녁마다 마당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말마다 셋이 함께 산책을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아버지 노릇이 서툴렀고 지호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낯설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현준과 지호가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지호야. 내후 현준이 지호를 바라보았어요. 너 꿈이 뭐야? 지호가 현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도 물어본 적 없는 질문이었어요. 꿈이요. 응,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지호가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뭔데? 요리요. 현준의 눈이 커졌어요. 요리? 네,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 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중에 크면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다고. 그러다 보니까 요리가 좋아졌어요. 지호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근데 요리사 되려면 학원도 다녀야 하고 돈도 많이 드니까 그냥 접었어요. 현준의 가슴이 아팠어요. 20년 동안 지호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을까?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다 접고 살았을까? 현준이 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해봐을네. 요리해봐.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학원 다니고 싶으면 다녀. 지호의 눈이 커졌어요. 20년 동안 못해준 거 이제부터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내가 응원할게. 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현준이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요리사가 되면 매일 맛있는 거 해줄 거지. 지호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당연하죠. 매일 해드릴게요. 현준이 지호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처음 해보는 행동이었어요.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호가 현준에게 기댔어요. 아버지. 응. 고마워요. 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 아니야. 내가 고마워.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에서 수진이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왔어요. 지호는 요리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요리를 배워와서 현준과 수진에게 해줬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현준은 지호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수진은 지호의 요리를 먹으며 행복해했죠. 그리고 다시 봄이 찾아왔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지호가 직접 만든 요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호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응, 저 취업했어요. 현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작은 레스토랑인데 보조 셰프로 들어갔어요. 열심히 해서 나중에 제 가게 낼 거예요. 현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현준이 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진이 웃었어요. 우리 지호, 꿈 이루고 있네? 아직 멀었어요. 이제 시작인 거료의 지호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퍼졌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꽃잎이 흩날렸어요. 현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응, 고마워. 뭐가? 20년 동안 기다려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미워하지 않아서.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고마워요. 뭐가? 돌아와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다시 찾아와줘서.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지호가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아, 오글거려 지호가 고개를 돌렸지만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현준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어머니 현준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행복해질게요. 수진이랑 지호랑. 어머니가 바라던 대로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듯 따뜻한 바람이 세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다시 봄이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준과 수진, 그리고 지호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분이 계셨나요? 오래전 멀어진 가족이나 하고 싶었던 말을 못한 누군가가 계실까요? 혹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지? 현준도 20년이 지나서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망설이고 계신다면 저는 조용히 응원하고 싶어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